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파업 관련된 사설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떼법 불법 파업은 재발 등 찍는 짓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인력 충원, KTX, SRT 통합을 걸고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떼법 불법이 아니라 합법 파업이었습니다. 하기야 노동자 파업이 합법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정부나 자본이 불법 파업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 된 것이죠. 유엔의 정신이나 국제노동기구 협약이나 헌법에 파업은 노동자들의 권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철도노조가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를 통한 인력 충원을 해달라라는 요구는 노사합의 사항이었습니다. 합의된 사항이었습니다. 합의된 사항을 지켜라라고 요구한 것뿐입니다. 노조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사측이 불법 떼법을 한 것이죠. 그 사측의 궁극적인 대표는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좁은 땅에다가 한 선로 위를 달리는 KTX와 SRT가 무슨 경쟁을 통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경쟁이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불리한 장기적으로 철도공사 자체도 민영화하기 위한 사전 예비 민영화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료와 관련 한국경신문은 기회 널린 의료 서비스 규제 혁파해 수출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의료 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가가 할 일이죠. 그런데 의료 산업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출까지 해야 한다. 의료를 수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국민도 모자라 외국인의 몸조차 돈벌이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의료를 지원하고 교류하는 시각에서 이걸 바라봐야 합니다. 국제 의료 지원이라든가 의료와 관련된 교류, 기술 교류라든가 이렇게 봐야지 의료를 수출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청 상승과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노력하면 된다는 도전 정신과 활력의 실종, 큰일이다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국민이 23%만 개청 상승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청년 세대의 좌절이 심각하다. 저성장 플러스 노동 이중구조 플러스 주 52시간 이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극복 의지까지 지금 봉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의존형 국민들이 양산되고 있다. 비전 없는 나라 물려줄 건가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전체주의 국가의 국민 총동원력을 내리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의 개발 독재 시기도 아니고 이게 무엇인가요? 청년들의 계층 상승을 위해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고 있으면서 청년들에게 꿈을 가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청년들은 청년 노동자들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재 사망률 세계 1위 속에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 국민 그리고 비전이 무엇이고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선거 비리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울산시장 수사도 청와대 지시, 정권의 충격적 정치 공작, 문화일보는 청와대 경찰 합작, 문척건 당선용 정치 공작, 위선은 누군가라고 묻는데요. 합당한 수사였는가 아니면 선거 개입을 위한 무리하고 불법적인 수사였는가 결국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정치적인 사건이죠. 청와대 관계자가 울산경찰서에 첩보만 제공했을 뿐 수사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 검찰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말고 지켜볼 일입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본회의 옳은 선거법 강제 변경 역사에 죄짓지 말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지역구 숫자가 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든다. 동아일보는 여야 선거법 공수처법 협상 나서고 황 대표 단식 풀라. 문화일보는 현실에 안 맞고 이젠 야바이 전락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걸 연비제라고 줄여서 말했네요. 연비제 제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룰을 한쪽을 제치고 표결로 처리하면 총선 결과에 따라 또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든 합의로 처리되든 고작 비례대표 28명 늘리려고 이런 난리를 피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제도를 폐지하고 전면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남북 군사비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NLL 코앞 북해안포 도발 군은 몰랐나 숨겼나, 동아일보는 북 포사격 신용만 항의 저자세는 도발 수위만 높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 서로 위반했느니 안 했느니 한 공방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위반했다면 머리를 맞대고 서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했고 남북 군사합의도 했다면 서로 군사 당국자가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위반이 된 것인지 서로의 주장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주문합니다. 차기 총리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차기 총리 경제통에게 맡기고 자율권 주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임기 후반기 국정쇄신 위해서는 시장 이해 깊은 경제총리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제 전문가를 말하는 것인가요? 경제부총리는 그럼 왜 두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제가 자본이나 기업주의 입장에선 경제인가? 아니면 노동자, 서민 그리고 분배 정책에 대한 경제는 아닌지 또 묻고 싶습니다. 한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 외교 무역 다변화로 이어나가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국 무역 편중도 덜어줄 유일 대안이다. 마음 사는 외교로 전방위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무역 다변화는 사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을 거쳐 이제는 아세안 지역이 우리나라 최고의 수출 대상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만이 아니라 문화, 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이 지역과 국제관계를 잘 맺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국제관계를 그저 돈벌이 비즈니스로만 생각하면 예전에 일본 우리가 경제적 동물이다 뭐 이런 비판을 하고 했듯이 우리도 동남아시아 지역으로부터 그런 비판과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표계산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표계산하다 국민연금 개혁 사실상 포기한 정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연금기금 697조 원의 고갈 시기를 정부는 2057년, 국회 예산 정책처는 2054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문화일보는 총선 의식회 전기료 할인 폐지도 미루는 문정부 꼼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탈원전을 강행하고 있다 또 이렇게 지금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치 세력이 모든 정책을 표와 연결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 것입니다. 권력을 잡지 않고서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것 그것은 뭐 불가피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합리성과 정당성이 있어야겠죠. 국민연금의 경우 노무현 정권의 유시민 복지장관 시절 지급률을 대폭 깎았습니다. 60%를 40% 수준으로 깎았죠. 그런데 또 기금 고갈을 운운하며 지금 국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사회복지 제도의 일환입니다. 제발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만 올리는 보험료율 인상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부자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가 재정으로 국민연금에 지원하는 방안도 당연히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국민 당사자 보험료만 올릴 생각하지 말고 말입니다. 그리고 전기료 관련해서 논란 벌일 수는 있지만 제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주장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탈원전 아니잖아요. 탈원전을 포기한 지 오래되었는데 탈원전도 아닌데 탈원전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핵마피아와 자볼 언론들이 아마 탈원전으로 갈까봐 선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